제가요, TV 방송할 때마다요, 지금 한 10년 넘게 방송하고 있는데요. 늘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었을 겁니다. 넥타이가 항상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 계통의 넥타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은봉의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예. 은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10년 동안 방송하면서요, 성수장이 은봉의 넥타이를 매면 야, 이거 좀 좋지 않은 징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원달러 환율이 1차로 1150원이 돌파되고, 그리고 두 번째 1250원을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50원이 되면 여러분들 이유 불문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50%를 다 던지고, 그리고 1250원이 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느 정도 손실이 반에 반토막이 났다 하더라도 다 던지고 빨리 머리 깎고 산으로 피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오늘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장 보셨습니까? 예. S&P 500 지수하고요, 기술주 나스닥이라고 하는 그 지수가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은 그렇게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리고요,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면요, 이제 정확하게 약 1.1%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분명히 사상 최고치를 뚫을 겁니다. 그리고요, 당분간 좀 올라가겠죠. 며칠은 더. 자, 우울한 소식입니다. 성수장이 왜 은봉 넥타이를 메고 왔느냐. 드디어 오늘 115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각한데 왜 소장님은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시나? 예,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깜짝 쇼를 해드리려고요,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전에는 이제 골고루 맸었어요. 저 녹색도 메고, 뭐 파란색도 메고, 노란색도 메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이데일리 TV 전화해서 주가 빠져서 기분 나쁜데 저 넥타이까지도 저 파란 은봉 넥타이 매가지고 저 넥타이 좀 빨강으로 좀 바꾸면 안 되냐고. 예, 가끔 이 주식에서 돈 잃으면요,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한 분씩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좀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런 뉴스 나와요. 1년 9개월 만에, 그러니까 2017년 7월 이후로 1150원을 돌파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건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는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고요. 1달러를 바꾸는데요, 전주보다, 예를 들어서 어제보다, 예, 내가 돈이 덜 들어가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승,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이런저런 이제 뉴스에서 이제 한번 뒤져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이란 문제 때문에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좀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국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리고 이제 또 배당 시즌이잖아요. 이제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받은, 예, 그죠? 투자한 그 주식에서 이제 배당받은 것을 원화를 집어 던지고 달러를 바꿔서 달러 해외 송금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돌파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잘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가봐요. 한국 경제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죠? 예, 자, 무역 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 수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역 수지는 뭐예요? 수출해서 수입을 빼는 거라고 그랬죠. 수출이 많아야 되는 거라고요. 원자재 사서 가공해서 물건 파는데 싸게 팔 수는 없죠. 당연히 비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수출해서 수입해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자본 수지는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채권 투자나, 이제 채권 투자 비중이 많죠. 한 8대2 정도 돼요. 채권과 주식은. 자, 채권과 이제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상태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야기하는, 주력, 산업들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알아도 나중에 알기 때문에 이거를 볼 수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외국인들이 돈이 빠져나가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니까 그 달러 대비 1150원이 되면 일단 조심하고 50%의 물량을 덜어내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2차로,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이 되면 다 팔고요. 주시장을 일단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참 1150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럼 이제 원인을 이제 찾아봐야 되죠. 뉴스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하더라고요. 자, 이걸 하셔야 돼요. 자, 날짜로 따지면요, 오늘이 며칠이 4일인가요? 그러면 이번 주 24, 25, 26, 26일입니다. 26일. 26일 날, 금요일이 되겠어요. 26일 날 금요일인데요. 예정되어 있는 게 이제 미국에요. 1, 2, 3월 달. 그러니까 1분기죠. 1분기.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언제 그 소식을 접하냐면은, 토요일 날 새벽 2시쯤에 미국의 GDP 발표를 볼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예상은요, 미국에서 예상은, 1분기 GDP 예상, 발표 예상이 하단을 2.4%로 보고요. 상단은 2.8%, 즉, 2.4에서 2.8%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제대국에서 경제 성장률 1분기라도 2.8%면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큰 겁니다. 그런데요, 일부 이제 경제 언론 뉴스들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통신들을 좀 가만히 보면요, 일부 이제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 미국이 이번에 금요일 날 발표될 GDP 1분기 GDP 발표가요, 2.8%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은 드디어 1150원을 한번 툭툭 건드리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은 1150원을 터치하고 약간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그냥 빠딱 쓴 상태로 그냥 끝을 맺었어요. 자, 그럼 미국의 1분기 GDP 발표를 했는데 2.8% 상회하는 2.9나 한 3%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발표를 한다라고 그러면요, 이건요,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1분기 GDP가 좋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물론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 있겠죠, 그죠? 파월 의장이 패드입니다. 자, 그런데 패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오토 파일럿 그래갖고 2019년도에도 기준금리를 이상 없이 2번 이상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패드 아닙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계속 좀 좋지 않았죠. 자, 좀 주가가 이상해요, 그죠? 아무리 이제 미국장을 보더라도요, 리세션 아래 공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계속 떠들어댔는데, 언론에서는요.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30% 갔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의 이제 머리에 털나고요. 이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계속 안 좋아만 들었죠. 여러분, 그럼 패드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 및 이 동결이 아닌, 그럼 패드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야, 금리 동결 및 인하를 해야 되는데, 야, 금리 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거 참 큰일 나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선거가 1년 전부터 해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헬기 타니고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땅덩어리는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시차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전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합니다. 유세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주가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가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패드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또 언급해버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재선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일 없겠지만. 자,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패드에서 야, 이거는 뭐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니라 자, 금리의 인상 가능성도 제기를 한다라고 그러면요.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금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금을 사는 사람들이 여차 던지고 금리 인상한다니까 이제 달러로 이제 붙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럼으로 인해서요. 달러 강세를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달러 강세. 그러면 달러 강세가 야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부 기관들 예상치 내놓는 거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3%도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달러 강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계속 그저 툭툭 건들면서 오히려 치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장을 이제 끝나고요. 이제 뉴스를 봤더니 미국의 달러 강세 현상은 영국의 또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봐요. 그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아셨죠? 26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미국의 1분기 즉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GDP가 발표되는데 예상치 하단 2.4에서 그 상단 2.8%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기쁜 소식인데 그 소식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어졌고 금값이 하락했고 금가격이 그로 인해서 대비니까 달러 대비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안 좋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1150원을 뚫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쩝니까 소장님 50% 던져야 됩니까? 아니요. 자 일주일만 기다립시다. 아셨죠? 일주일. 자 일주일을 지금 가만히 지켜보는데요. 자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는요. 1분기 GDP 발표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발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자, 제 예상을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다음 주 금요일을 끝으로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요. 주가가 어떤 상태로 미국입니다. 그죠? 일단은요. 내일하고 모레까지도 우선은 다우지수가 1.1%만 찍혀 올라가면요. 어제는 S&P 500 지수 그리고 기술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우지수도 최고 경신가를 이제 뚫으려면 1.1% 남았거든요. 그거는 뚫어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부터 분명히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끄집어 나오냐면 명목을 하나 만들어요. 주가를 빠뜨리기 위한 조정이죠. 폭락은 아니고 조정입니다. 아름다운 조정인데 그게 제 생각인데요. 이제 중동 문제입니다. 이제 이란 문제를 발판 삼아서 어떤 하락 조정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붙이겠죠.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중동의 어떤 전운을 또 일으키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국제유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 뭐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명목을 만들어서 미국 증시는요. 다음 주에 조정 줄 가능성이 있다. 왜? 30일 날 어떤 일이 있어요? FOMC 우리나라 따지면요. 금통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예.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할 거냐 내릴 거냐 올릴 거냐라는 어떤 점도표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안 되거든요.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아니 이제 경제 성장률은 좋은데 야 이거 기준금리를 올리면 안 되니까 동결 내지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내리겠죠, 그죠? 깊은 조정은 절대 아닙니다. 예,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비하시고 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은요 다음 주 한 주를 지그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날은요,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방송이, 지금 5월 1일이죠? 5월 1일 날 지금, 재방송으로 여러분들도 시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래요. 지금 5월 1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그렇죠? 자, 어쨌든요, 이거는 아름다운 조정을 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아래 공포라고 그래서 리세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리세션은요, 늘 있어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출렁거리며. 크라이시스가 위험한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란 넥타이를 메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불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파란 넥타이를 메고 왔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 얼굴의 표정을 보면 보이시나요? 네,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5대 주력 산업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신 겁니다. 예, 자꾸 이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었어요. 자, 화면으로 넘어가세요. 그럼 한번 또 이제 진행을 하죠. 자, 여기 이제 깨끗한 이제 칠판으로 이제 화면으로 넘어왔어요. 자, 오늘도 이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이제 좀 반복해서 갑니다. 제 스타일은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가는 겁니다.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해서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맞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잘 보실게요. 여기 주가가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그렸어요. 주가가 빠지다가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주가가 저쪽에서 빠지다가요, 이제 횡보를 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 그죠? 제가 여기다 이제 맥점이라고 쓸게요. 어떤 맥점에서요, 주가가, 그죠? 크게 상승할 것을 100% 예상을 한다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로또라고 그러겠죠. 그죠? 예, 로또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야, 그런 일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이 맥점이라고 제가 써놓은 이 지점을 보면, 이쪽은 지금 뭐냐면요. 이거는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가격 조정이고, 얘는 우리가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격 조정은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 혹시 예전 제 강의를 기억하십니까? 저쪽에서 주가가 빠질 때, 이쪽에서 주가가 빠질 때, 음봉이 발생하는데, 음봉이 할아버지 5개, 할머니 4개, 며느리 3개, 아들 하나, 아들 2개, 아버지 하나. 그래서 여기다 막 색깔별로 막 선을 그어놓고, 직전, 그죠? 예. 개수별로 해서 거기다 라인을 그어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엄청나게 들었어요. 사실 엄청난 강의였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자, 그건 접어두고요. 물론 뭐 유튜브에요. 뭐 제 강의가 많이 돌아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잘 보자고요. 여기서 우선은요, 주가가 갈지, 자, 주가가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맥점이 있는데, 이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특이한 행동들이 있어요. 특이한 행동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쪽에 제가 이제 캔들을 이렇게 이제 5개를 그릴게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요, 이렇게 제 색을 칠해요. 이거 음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읽어봐요. 양양, 음양양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한 거 4개를 하나로 잡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양, 음양, 양음, 양양 이렇게 얘기했어요. 풍류 캔들에 대해서도 제가 또 꼼꼼하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이 봄이 지나면요, 이제는 또 성수입니다 그러고요. 이제 여름 특집, 남양 특집 이렇게 하겠죠. 자, 일단은 풍류 캔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요. 예, 풍류 캔들이. 그러니까 음봉, 양봉, 음봉, 음봉, 양봉 하다가요, 양봉이 쪼르르륵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요, 어떤 한 캔들이 나오는데, 이 캔들을 이쪽에다 확대하면요, 이따만한 캔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지점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777 이평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777 이평선. 저는 이제 지수를 사랑하는데요. 777 이평선이라는 것은 이 777 이평, 지수 7평. 자, 예를 들어서 지수 2평인데요. 지수 2평인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야, 지수 2평. 예, 글자를요. 이쁘게 쓸게요. 예, 지수 2평. 성소장은 글씨도 잘 써.
예, 글씨 못 쓴 사람이 공부 잘했다는데요. 그건 근거 없는 얘기예요. 글씨를 못 쓰면 공부도 못한 거지. 무슨 얘기하고. 자, 지수 이평. 근데, 예, 여기 뭐냐면요. 앞에 종가라고 붙어요. 종가 지수 이평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평선은요, 종가도 있고요. 시가도 있고요. 고가도 있고요. 저가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평선 하나를 나타낼 때는요, 네 개의 선으로 표시되는 거거든요. 4개의 선으로 표시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종가를 보는데요. 시가와 고가와 저가와 이 부분에도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말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그냥 드리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 777 이평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그 말이죠. 어떤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양봉인데요. 이게 양봉입니다. 양봉인데 이런 얘기죠. 평균 이평 있잖아요. 평균 이평이 있는데 이날은요. 뭐를 한 거예요? 갭 하락을 한 거죠. 그죠? 갭 하락을 한 거예요. 갭 하락에서 주가가 쫙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떡볶이를 일일이 꽂아서 이렇게 먹는 거야. 정말 저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갭 하락, 이 평균치를 밀려 내려갔다가 종가를 만드는데 이 크기보다 이 크기가 훨씬 높다라고 얘기했죠. 즉 이 캔들을 반으로 가르면 2분의 1인데 2분의 1 하단을 스쳐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종가는 2분의 1 위에 종가가 이 크기가 더 큰 크기로 종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 강의도 열심히 했어요. 또 시간이 되면 제가 꼼꼼하게 또 설명을 드리죠. 자, 하나씩 짚어가는 거예요. 이 방송은요, 시청률 완빵. 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이제 양봉인데, 자, 이것도 이제 색깔을 좀 이렇게 넣어볼까요? 자, 자, 요렇게 발생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저 멀리서 여기다가 어떤 선이 이쪽으로 몰려든다고 그랬어요. 어떤 선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평선이 이쪽으로 다 몰려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예, G7,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K7,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심 라인, 그 다음에 뭐 33, 7 라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라인들을 제가 어떤 캔들에 여기에 한 곳으로 수렴을 한다고 그랬어요. 수렴.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수렴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찾는 거예요? 대박을 찾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비밀스러운 그들이 하는 행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미로 얘기하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프리메이슨. 자,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할 때 웬만하면 뭐 이렇게 막 방송할 때 저도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여기에 뭐가 없냐면요. 거래량이 없어요. 없음이 맞나?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놀랍죠? 이렇게 이쪽에서 주가가 툭툭툭툭 떨어지다가 횡보를 만든 다음에 갑자기 냥냥냥냥냥냥냥냥 만들고 어떤 캔들에 갑자기 일이 닥터핏이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없다고요. 정말 없을까요?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겠죠.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주가와 거래량. 주가와 거래량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요. 예전에는 제가 TV 강의에서 그랬어요. 저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들 한번 사봐요. 조용히 조금씩 사봐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격대 가만히 보면 장부를 봤을 때요. BPS가 얼마인지 보세요. 물론 증거금 100%짜리 하면 안 되겠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여야 돼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150% 이하여야 되고요. 유보율이 1000%예요. 자, 그럼 이제 재무제표 들어가서요. 안정성 지표를 보는 거요. 그럼 유동성과 부채 비율을 좀 보는 거죠. 그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요. 퍼센트는 200%가 안정권이고요. 그 다음에 밥보다 고추장이 많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할 비율보다 그 회사가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BPS를 보자. BPS 가격과 이렇게 만났을 때 G7, K7, 성신 라인, 337 라인이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BPS와 비슷하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짜리는 하지 마세요. 그럼 소장님 22%인데요? 하지 마요. 자, 20% 이하면은 하지 마요. 왜? 다 판 거요. 여러분들한테 다 집어 던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대표, 횡령, 배임, 이중장부, 분식회계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쁜 짓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극히 정상적인 거라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 거래량이 없는 이 상태로 나오면요, 우리는 뭐 한다? 관망하자고요. 관망. 아셨죠? 관망하는 거예요. 자, 관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자고요. 자, 의자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저 그림 잘 그려요. 자, 의자에 딱 앉아 있어요. 딱. 자, 주머니에 손 찔러 놓고. 자, 이쪽에요. 여기에 뭘 들었냐면요. 이게 이제 돈다발이에요, 돈다발. 돈다발을 딱 들고 있다가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점이면 확 패대기는 파는 거지. 자, 어떤 시점이면 이 돈다발을 딱, 그죠? 맞박에다 그냥 확 집어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진 거예요. 빡! 이라고 진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 이게 이제 개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쓰고. 고맙습니다. 성상이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예, 또 미쳤어요. 1150원 돼가지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말라고. 나라도 이렇게 웃어야 여러분들이 편안하죠. 좀 주식하는데 뭐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무슨 상관있어요. 내 거만 안 가. 환율이 오르면 주가도 안 가는 거야. 자, 고마워요. 자, 여기까지 봐요. 여기까지 관망이요. 그런데 말이요. 뭐가 나와? 요쪽서, 자, 빨간 거를, 빨간 거. 예, 요쪽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밑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밑에 이따만큼의 또 거래량이, 아니, 생전가에 5만 주, 6만 주 이러다가 갑자기 몇백만 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평선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평선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보다, 이 덩어리보다 위로 올렸을 때 3배수 이상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이거를 마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 돈다발 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 이리 와 그러고 빡 치면 되죠. 근데 주식은요, 막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한 게 있어요. 저 어떤 종목을 진단하는데 저 얼마나 사셨어요? 그러면 2천만 원에.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주식을 살 때는 무조건 2천만 원 사야 된다. 아니죠. 2천만 원 사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갖고 조금씩 나눠 사는 거죠. 혹시 모르잖아요. 표 안 나게 사야죠. 아시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가 훅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로부터 몇 퍼센트요? 28%라고 얘기했죠?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종가예요. 종가로부터 28%가 갈 때에, 원래 28% 갈 때에 여기에 캔들이 꽂히는지 안 꽂히는지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캔들이 딱 꽂혀요. 그런데 밑에를 본 게 어떤 게, 자, 밑에를 본 게 똑같이 또 거래량이 많이, 일본말로 이빠이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요렇게 3배수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볼까? 얘를 그렇게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완박. 네. 얘는 투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완박, 투박. 이거를 이제 유식하게 1국면, 2국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상승 1국면, 상승 2국면. 그런 얘기 쓰지 말고 우리 식대로 가자고요. 주식은 무식하게 해야 돼요. 자, 완박, 투박이에요. 그죠? 얘를 찍어버리고 얘가 다시 나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8.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없애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완박이 나오고 이 밑에 28%다 이렇게 사선을 그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고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음풀 양마가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이 첫 방으로부터 우에서 발생했을 때, 즉
웬만하면 툭박이 발생하고 이거 뚫었으니까 그 다음에 매도해야 되는데 28% 우에서 이 빡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럴 수가 있죠. 툭박이 나왔어. 자, 그림 그려보자.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툭박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캔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어제 대비 음봉이요. 플러스요, 마이너스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아줌마, 대답을 하셔야지. 자, 얘는 여기가 시작이었고 여기가 끝이에요. 끝. 그 얘는 붕 떠서 시작해서 빠지긴 했으나 여기를 밀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얘는 뭐요? 플러스요. 이거를 제가 뭐라고 읽어? 음풀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던져야 되는 거죠. 빨리 던지고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대개 3박으로 가면서는요,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하죠. 왜? 1, 2, 3박 될 때는요, 이제 김세련아 님께서 노래를 부릅니다. 꽃사시오, 꽃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라는 거죠. 즉, 이미 다 핀 꽃을 여기저기 문자, 방송, 여러 매체에서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당해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아니까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아니요. 돈 무지하게 깨져가지고요. 할 거 없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모르셨구나. 아셨죠? 전문가가 있다고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전문가를 뭘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은 전문가 맞아요. 최태원 회장은 전문가 맞아요. 그러나 그 외에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어? 애널리스트? 뉴스나 베끼지 말고. 근데 그 뉴스가 다 또 거짓이라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 잘 안 지어져서 그런데요. 정말 저는 이델리에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델리가. 여러분들. 이델리 TV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경제TV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한국경제, 이토마토, 머니투데이, 센TV, 뭐 팍스TV, 막 이델TV 여러분들 주식하다가 리모컨 갖고 그냥 돈 깨져가지고 주가 가지도 않고 해서 리모컨도 삑삑삑삑 누르다가 뭐 순서대로 누르잖아요. 누르다가 딱 보니까 어떤 멀쩡하게 생긴 애가 뭐 방송을 하는데 재밌어. 그러니까 다른 데 돌리지 않고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 낚였다 이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 방송을 삑삑삑삑 누르다가 딱 봤어요. 그죠? 응? 봐서 딱 엮인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거 있지 않나요? 모르시겠어요? 다른 여타 방송보다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델리만큼의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자칠판을 안 쓴다는 겁니다. 이델리 TV는. 끝까지 우리는 뭘 고집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7080이잖아요. 그래도 솔직한가요? 어쨌든 왜 전자출판을 안 살까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델리 TV 성수당 방송을 나는 1강부터 들어볼래. 그런데 뭐 500원 달랜다, 뭐 1000원 달랜다, 뭐 안 달랜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들이 모아져서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뭐 살라고? 전자출판 살라고.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열심히 봐요. 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델리 TV 전화해서 나 소장님 강의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 전자칠판 그거 얼마나 하는지 제가 그다 기부하려고요. 비싸 한 10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꿈에도 꾸지 말고 주식이나 하세요. 그동안 뭐하러 저게. 자, 고맙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요. 마지막 하나 고점 부분을 볼 건데 고점 부분을 볼 건데요. 자, 고점 부분을 이제 보기 전에요. 공지 하나 드려야 되네. 이 시간에는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제가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전에 제 사무실 거실에서 저도 이제 하고 싶어요. 그저 뭐 서울, 뭐 여의도에서 뭐 400명, 300명 놓고 여러분들 만나 뵙고 싶기는 합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된다라면 한번 해야 되겠죠. 그것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배지라라고 뭐 장도 안 주고 좀 짜증 나는데 내가 여러분들 만나야 나 보면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좀 뭐 주식시장이 좀 따뜻해지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 뵐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나 지금 이제 대전에서 하는 것은 제 사무실 거실에서 여러분들 선착순 10분만 모시고 그냥 가까이서 얼굴 마주대고요. 뭐 따뜻한 이야기, 정말 방송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요.
많이 나누니까 시간이 되시면요. 한번 오세요. 날씨도 좋으니까. 아셨죠? 예, 이들리 온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밑에 하단에 아까 나갔죠? 자막? 예, 저는 못 봤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따 끝날 때 다시 공지할 거예요. 이번에는요. 고점 부분이라 잘 보여. 재밌어요. 마술이라니까. 주식은 마술이라고요. 자, 고점 부분에서는 뭐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자 이렇게 완박이 나오고요. 투박이 나오고 쓰리박이 이렇게 나와요. 그 물론 거래량도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 이걸 좀 자 이렇게 좀 지워보고 자 이렇게 지워보고 자 고점에서 나오는 게요. 고점에서 나오는 게 다시 한번 고점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상한가인데 뭐라고 거래량이 어떻게 잠식될 때라고 얘기해요. 거래량이 잠식될 때. 제가 이야기하는 상한가는 30%가 아니라 14%를 이야기하는데 14%는 뭘 의미하냐면 7 더하기 7은 14고 7 곱하기 2는 14죠. 즉 7의 배수가 나오면 근데 여기다 7의 배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HT에서 보면요. 여기다가 화살표를 표시하게 했거든. 그러니까 자 14%가 올라가면 화살표가 표시되는데 즉 저는 알아듣기 좋게 상한가가 가면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잠식이 된다. 거래량이 잠식이 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부조실 볼륨 좀 키워주실래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요? 좀 일찍 하시네요. 자, 이쪽에서요, 그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잠식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거래량이 잠식된다는 겁니다. 이게 잠식이라고요. 이게 잠식. 자,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지점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팡팡 튀다가 고점 부분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면 이거를 고점이라고 이거 꼭 파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도망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종목을 추천했다 그러면요. 신고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111입니다. 이게 무슨 신고요? 테러 신고입니다. 테러. 네, 테러 신고 111. 네. 제가 오늘 열차를 타고 오다가요. 기차 열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위에 광고가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테러가 의심되거나 테러 신고는 111. 저 처음 알았어요. 112가 아니라 111. 거기다 신고해요. 자, 이런 그림은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고점에서 나오는 거고요. 잘못하면 못 파는 거죠. 그러면 자, 늘 말씀드리는 거 그죠? 이거 지울게 깨끗하게 늘 말씀드리는 거. 자, 이거죠. 자, 보세요. 음풀양마라고 그랬어요. 음풀양마. 자, 음풀양마 기억하자고요.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자, 이거. 뭐 상승 잉태형, 하락 잉태형 있다고 저한테 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두 번째 캐들인데 이거 양마예요, 양마. 양봉인데 마이너스고 이건 음봉인데 플러스라고. 시가 종가니까 이게 고점 부분에서 나타나면 그러니까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발생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도망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넓게 보자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어떻게 그리자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그리자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걸 원래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제가 네 가지인데 이렇게 세 가지로 줄여서 이거를 눈으로 익혀라. 익혀야 됩니다. 몇 번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몇 달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눈으로 익혀야 돼. 이거 안 익히면 여러분 테러 신고 111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고점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제발 나가야 된다고. 안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5년, 6년, 7년, 10년까지도 들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됐죠? 자, 고마워요.
예. 정말 여러분들 너무 집중해서 강의를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예. 자, 고맙습니다. 예. 예. 잘 안 지워지죠? 그래요. 혹시 이 방송 보면서 안타까우면요. 지우개를 하나 보내줘요. 자, 고맙습니다. 자, 화면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M박 매매, 맞박인데, 예, 그래서 제가 좀 애매했어요. 그죠? 예, MB 매매 그러면 이제,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이니셜이라 제가 쓰기가 좀 그래서, 원래는 MB 매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M박 매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요. 자, 늘 얘기하는 거,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예,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요. 잘 보실게요. 웃기죠? 자, 봐봐요. 어머,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 얘를 딱 계산하면요. 얘 있잖아요. 얘. 이 자리 보이세요? 이 자리? 얘가요. 얘가 777에 이렇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런 건요. 풍요 캔들이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빠졌겠지 하다가 찌찌찌 양양양양양양양양양 따두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일이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은 없어. 그러다가 이게 맥점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선을 그으면 이쪽 모습과 이쪽 모습은 이제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주식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차트를 딱 보면 웜에 이게 뭔 일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요? 성수양이 그랬어. 야, 나는 몰라. 이런 거 없으니까. 그렇게 좋아. 자, 이거는 배웠어. 방송에서. 야, 거래량이 크게 올라가고 말이야. 그리고, 자, 거래량이 있다고. 저 밑에 봤지? 3배수. 나도 배웠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이거 사겠지.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샀어. 그랬더니, 팡팡 올라가야. 그래서 우서 팔까? 그래요. 고점에서 나타나는 게 있다고 그랬어. 자, 상한가인데 거래량이 잠식되거나 아니면 음풀양마가 있다 했어. 그럼 음풀양마 있다 했어. 그러면 음풀양마 보이십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한번 이제 확대를 해줄게. 자, 친절한 금자씨. 하이! 자, 보자고요. 자, 여기 사서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샀다 이거야. 어디서 팔어? 찾아봐. 여기서부터 계속 찾아봐. 계속 여기서부터 28%는 넘겠지. 28%를 넘긴 다음에 찾아봐. 얘는 뭐요? 음봉이 양봉이요. 여기가 종가요. 여기가 시가 종가요. 음봉 맞아. 얘는 올라간 거요. 얘는 뭐요? 얘. 얘가 뭐요? 얘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다 됐네. 자, 얘가 뭐냐고 얘가. 얘가 음풀양마라고. 음봉이지만 얘는 양봉이란 말이야. 플러스라고. 그럼 이날 팔어. 들고 가지 말고 제발 팔어. 여기가 여기요. 여기서 팔어. 거래량은 잠식되는 거요. 여기서 하고 싶어? 여기서 들고 가고 싶어? 이게 꼭 파는 자리요. 그럼 모든 방송에서 여기서 끝내준대. 이걸 보고 죽인대.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왔대. 어쩌라고. 빨리 끝을 내고 빨리 내가 떠나는 게 사는 길이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데 오늘 처음 방송을 듣는 분은 재밌겠지. 이들 TV 제발 들어가서 1강부터 꼼꼼하게 들어보란 말이에요. 전자칠판사계. 네? 아셨죠? 자,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아니죠. 자, 그러면요. 이제 화면을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넘어가냐면, 예? 뭐가 넘어가냐면, 이거요.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여기서 이제 확대를 해줄게. 예? 예. 여기가 여기요. 야는 야고, 야가 야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요. 수렴이 되는 거라고, 수렴.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777이 이렇게 뒤꿈치를 치고 나가버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호 검색을 빵 놨어. 자, 수렴되면. 그러면 막말로 수렴되면, 막말로 이거예요, 막말로 수렴되면, 얘 없다고 쳐봐. 이렇게 만나면 예전에는 여기서 거래량 없지. 조금씩, 이거 나오기 전에 조금씩 사세요. 이랬어. 사세요. 그럼 이렇게 가니까. 라고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드디어 이걸 빡 꺼낸 거예요. 누가 꺼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권 PD님이 수원 이거 방송하세요. 그래서 제가 특집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얘가 수렴되고서 얘는 이제 그 풍류란 말이야. 그러고서 빡 나타나는 거예요. 거리랑. 오케이? 나타나죠. 근데 이 나타날 때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점선이요. 점선. 잘 안 보일까 봐 이걸 다시 확대를 해 놓은 건데 또 확대를 해줄게. 자, 또 확대를 해줄게. 점선이 두 개가 있어. 이거는 파란색 점선이고 이거는 빨간색 점선이요. 빨간색이 맞아? 빨강이야? 빨간이야? 자, 몰라. 자, 빨간색. 자, 이거는 내가 뭐라고 쓰냐면 헌터라고 썼고요. 저기 사냥꾼이라는 얘기죠. 파란색은요. 제가 포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크 들고 이리 와 하고 이제 이리 와 어머 이 자식 자, 여기는요. 종가를 찍는 거예요. 맞박이라고 거리랑이 갑자기 없다가 이따구로 훅 들어왔을 때에 장대양봉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의 특이한 점이 나와야 된다고. 포크가 찍고 헌터가 찍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라고. 찍어야 된다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1000, 2000, 3000, 4000 사고 싶은 대로 사봐. 아시겠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권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나는 증권맨이 아니야.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냥 헌터예요. 제가 왜 풍류 캔들이라고 풍류 하는 줄 아세요? 풍류는 상류층도 아니고 중류도 아니고 하류도 아니요. 나는 날라다녀. 그래서 풍류라고 진 거예요. 괜히 진 거예요? 그냥 풍류요. 근데 우리는 중류와 상류라고 안 하잖아. 걔네들이 상류가. 중산층 이러잖아. 중산층이 없지. 그러면 이제 하류층은 뭐라고 그래? 저소득층 이렇게 이런 나쁜 MBC, KBS, CBS. 예, 그래요. 자, 기독교 방송입니다. CBS. 자, 이거 한번 보고서요.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거고, 이게 이제 맞박이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제 이해 가시죠? 만나고, 여기로 여기가 28인데, 만나고 여기가 28인데 말이요. 여기가 만났어요. 이 밑에 분께 소장님, 다시 또 빡이 나와버렸어요. 빡이 뭐예요? 밑에 21 지수 이평선보다 3배수. 그러면 야를 죽여버리고 다시 여기서 28이요. 그랬더니 여기 빡 찍어버렸어. 그래서 여기 팔아버렸어. 잘했어. 그럼 얼마나 먼 거예요? 따불 얘기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1번 카메라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은 혹시 좀 걱정이 좀 되실까봐 나름대로요. 뭐 의상 복장도 파란 넥타이를 좀 맸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혹시 또 심려 되실까봐 제가 이번 1시간은 그냥 쓸데없이 희죽희죽 거리기도 했어요. 원래 저 좀 과묵한 사람이고요. 저 원래 웃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웃어본 적이 1년에 몇 번인지 몰라요. 어쨌든요. 다음 주에는 저 근로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다시 힘찬 목소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